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새 일꾼들이 선출됐습니다. 파워 인터뷰에선 새롭게 뽑힌 지역의 당선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군포시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을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군포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군포 시민 여러분.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당선된 이하경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에 군포시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두 개였다가 이제 하나로 네. 통합이 되는 과정도 네. 있었고요. 네. 사실 그 선거운동에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좀 혼란스러웠던 네. 그런 그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군포시를 이제 대표하는 일꾼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좀 당선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요? 네, 21대 군포시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시켜준 군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 전에 선거구가 두 개였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두 몫을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 군포 시민들이 바라셨던 도시의 발전, 또 활력 있는 주민들의 새로운 생활, 문화, 환경, 전체 변화를 이루는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서 지난 8년간 군포시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계속 지속 사업으로 더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3선에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네. 좀 이렇게 미리 좀 예상 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선거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비전을 설명하고 해서 선택의 순간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이제 선거구가 이제 하나로 좀 통합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에 임하는 마음도 또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두 분의 이제 의원님이 계셨다면 이제는 이제 한 분의 의원님이 이제 군포에 계시기 때문에 좀 남다른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요? 훨씬 무게감이 짓눌렀죠. 두 개의 선거구에서 하나로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두 몫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더더구나 이제 주민들의 기대도 훨씬 높아지고 또 지역에 할 일도 많습니다. 이대 8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도시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해야 될 바가 많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그 신분을 좀 내려놓고 우리 시민들과 좀 이렇게 좀 터놓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민들께서 좀 우리 의원님께 좀 당부하셨던 말씀 같은 것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 코로나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달라는 네. 그런 요구가 컸고요. 그리고 이제 군포시가 특히 도시가 형성된 지 30여 년이 되니까 이제 주택이랄지 거리랄지 이런 게 많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롭게 바꾸라는, 그래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커서 이제 그 행복도시, 안전도시에서 발전하는 도시로 새롭게 비상하도록 4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를 좀 잘 대처해 달라는 건 네, 당연한 네. 말씀일 것 같고 또 이제 도시 발전을 위한 어떤 요구들이 좀 많이 있었다. 네, 이제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이고요. 또 하나는 위례 가천선을 군포시까지 연장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좀 이를 좀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이 좀 마련돼 있을까요? 네, 지금 특히 아파트 주거 지역들이
이제 거의 30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겉모습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내부의 기능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네. 낡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시민들의 삶에 충분치 않은 그런 조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동안 법제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도시정비법이랄지 주택법 등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지원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지원이랄지 재정지원도 뭐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열어놔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아서 이제 신도시들이 다시 새롭게 도시를 재형성해야 될 텐데 네. 뭐 완전히 새롭게 제로 베이스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테고 현재 상태로 놔둔 채 더 기능성을 강화하고 편리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법제화를 좀 해야 돼서 그 서울 중심으로 신도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법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할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특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법령은 없나 보죠. 그렇죠. 아직 없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는 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네, 좀 네.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을 네.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위례과천선은 현재 지금 이제 그 경마공원까지 앞으로 그 전체를 만들겠다는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포시도 아직도 전체 사각지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21년도 국가철도 계획망을 세울 때 꼭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이 당선자분들 우리 인근 지역의 당선인들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과천에서도 뭐 이제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의왕도 좀 이제 뭐 이제 연장을 하겠다 뭐 이런 네.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님들과도 좀 같이 예,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예,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공약하신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면은 군포역을 좀 현대화시키고요. 그리고 복합 문화 복지 행정타운을 건설해서 네. 역세권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좀 군포 시민들의 기대도 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좀 그 역시 이제 세부 계획이 좀 마련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포역 주변이 우리 전통 군포시의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 새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그 집중도가 떨어지고 낡고 네. 해서 군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군포 일동 사무소 부분을 새로운 그 도시 재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포역도 좀 낡은 부분 또 그 군포역 동쪽과 서쪽이 지금 막혀 있는데 소통이 좀 더 편리하도록 역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군포 일동이 지금 현재 대동제로서 그 사무소로 쓰고 있는데 그 주변에 도서관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복합 개발을 해서 좀 면적을 넓게 해서 새로운 도시 거점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군포시와 밀접하게 이렇게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군포역 거점 지역들이 새롭게 이 도시의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그 군포역은 예전에 이제 군포의 중심지였지만은 네. 지금은 좀 군포의 중심지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 중심으로 도시가 재편되다 보니까 네. 좀 약간 외진 도시로 지금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균형적인 네. 어떤 그 군포시 내의 발전을 네, 좀 네. 이뤄야 되겠다 이제 네, 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난 8년간의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군포시 국회의원으로서 좀 가장 거둔 성과 중에 좀 가장 큰 성과 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오랫동안 시민들이 뭐 10년 이상 요구했던 GTX 신호선 확정된 게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군포 시민으로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어느 한 도시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건데 이게 확정됨으로 해서 도시가 새롭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이 만들어지다는 것이 제일 큰 기억에 남는 일이고 또 하나는 군포가 교육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됐기 때문에 이 교육 시설들이 좀 초기에 한꺼번에 그 학교를 짓다 보니까 좀 빠진 것들이 있었어요. 네. 특히 미세먼지가 이제 많아진 요즘 시절에 실내 체육관들이 없었는데 한 10개 이상을 새롭게 지었고 또 급식 시설 부족한 여러 가지 학교에 뭐 엘리베이터랄지 기능성들을 많이 그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한 500억 이상을 들여서 학교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국가 유공자들을 모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6.25 전쟁 유공자랄지 또 월남 참전 유가족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 기본적인 삶의 질을 좀 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23만 원 유공수당이 그 월마다 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3년 동안에 10만 원 올려서 33만 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획기적인 변화죠. 또 하나는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제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 간의 그 불합리한 부분, 불공정 부분을 해소하는 일에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영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대기업과 관계에서 제대로 자기 이익을 유지하고 또 불리함을 없애줄까 하는데 가장 큰 게 그 사업자들이 느끼는 게 그 카드 수수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들 카드를 긁으면 끝나지만 네네. 그 카드의 수수료를 이 사업자들이 내거든요. 근데 그게 2%, 2.5%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순수익이 2%, 3%대 정도밖에 안 되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그런 순수익의 그 액수만큼 또 카드 수수료가 나가니까 상당히 힘들었죠. 그렇죠.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뭐 5억 밑으로는 아예 아주 싸게 0.8%뭐 했고 나머지 1%대로 이렇게 전부 낮춰서 전국적으로는 뭐 조 단위로 이렇게 수수료가 그 할인되는 또 이렇게 비축되는 그런 효과를 누려서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8년 동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로 생각됩니다. 네. 20대 국회 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뭐 식물 국회였다 또 일하지 않는 국회다 이제 이런 또 지적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좀 이유가 어떤 데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 국회가 서로 양보 없이 타협 없이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문화로 돼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만든 것이 선진화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한 정당이 그 고집을 해도 3분의 2 의석수를 가진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 패스트 트랙까지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패스트 트랙마저도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막고 해서 결국은 뭐 그 사례를 보듯이 20대 국회가 정말 파행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막말도 많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국회를 믿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나 하는 절망감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제 21대 국회에는 그러지 말라고 아마 압도적으로 이제 저희 당을 밀어주셨다고 보는데 네. 20대 국회에 그래도 막바지에 그 공수처 설치랄지 검경 수사권 조정 또는 유치원 3법 등 중요한 법을 처리하긴 했지만 이제는 합의해서 토론을 통해서 21대는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180석이라는 큰 그 의석을 주셨지만 야당들하고 함께 늘 토론해서 그 좀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국회를 운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좀 여러 이제 당들이 좀 합심을 해서 네. 정말 협치를 하는 그런 네.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이나 뭐 중소자영업자, 뭐 하청업체 같은 그런 그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좀 일을 많이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좀 을을 위한 활동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국회가 모든 국민의 대변기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또 뭐 부를 이루신 분들은 사실 국가가 그렇게 배려하고 혜택을 주지 않아도 다 잘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가 법과 제도로서 보호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경제 활동할 때 대기업에 하청받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수도권에는 대부분이세요. 안양, 군포, 의왕 지역에는 네. 수많은 공장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하청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원가 이하로 생산을 하게 돼야만 하는 그런 조건들이 많고, 또 계약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도 제대로 그 납품 대금을 제때제때 받지 못한다거나, 또 기술을 새로 만들었는데 기술을 탈취당해서 억울해서 뭐 이렇게 참 사업이 망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공정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제화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탈취하면은 뭐 크게 다시 손해배상을 물린다랄지, 네. 또는 부당한 그 비용을 이렇게 내게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맞서서, 예를 들면 우리 가맹점들이 모여서 본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 준다랄지,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국가가 이렇게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이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정하게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부동산 문제, 뭐 계륵 같은 어려운 문제죠. 부동산이 뭐 천정부지로 뛰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네.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너무 힘들잖아요. 네. 상대적 부의 이전이 눈에 보이니까 소외당한 사람들은 나만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말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또 안정되게 집을 가지고, 또 그 불로소득 때문에 내가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뭐 예를 들면 소외당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좋은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국민들 편하게 하는 일이어서 이런 일들에 좀 더 매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네. 방금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좀 이제 규제 위주의 어떤 정책이 자꾸 이제 풍선 효과를 낳는다, 뭐 이제 이런 지적들도 좀 있고, 이 군포 쪽에서도 요새는 좀 집값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네.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제 자유 방임을 해버리면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잖아요. 국토라는 건 딱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사람이 몰려 사는 지역이 있고, 뭐 아무리 땅이 많아도 사람이 안 사는 곳은 그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이니. 그래서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아마 천정부지로 오르는 그 집값, 부동산 값을 따라가지 못할 거래요. 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중심가에 전부 몰려서 천정부지 오르는 집을 가지고 살 테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자꾸 변방으로 밀려날 테고. 그래서 이건 국가가 적절하게 국민들의 주거 조건을 확보하고 너무 소득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최근에 풍선 효과도 강남으로 몰리고 하잖아요, 돈이. 네. 이제는 저 지방에서도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라리 집 팔고 서울에다 한 채 사자. 또 저 지역에서 돈 좀 많으신 분들이 강남에 한 채 사자. 이렇게 몰려들어서 강남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걸 놔두면 아마 이제 뉴욕 맨해튼보다도 훨씬 비싼 집을 가지고 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절망하죠. 그래서 국가가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적절하게 지금 규제와 그 상한선을 누르니까 거기에 투자할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풍선 효과라고 하지만 이렇게 너무 쏠림 현상을 평준화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더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국가가 공정하게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과도기일 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네. 저희가 이해를 좀 네. 하면 네.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좀 다 좋은 이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좀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그 오는 5월 30일에 제21대 국회가 출범을 하잖아요.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할 계획이신지요? 그 선거를 치르고 나서 기뻐해야 될 텐데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정말 무겁습니다. 저희 당 새로 당선된 당선자들이 아마 저와 똑같은 기분일 거예요. 국민들이 정말
건국 이래 이렇게 한 당에 투표를 통해서 힘을 몰아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표심은 이제 밀어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일해봐라.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좋은 정치 한번 해봐라. 이런 과제를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대감이 높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또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21대 국회, 역사에 남는 국회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정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부담감과 또 의무감이 굉장히 크고 깊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정말 잘하겠습니다. 실망했던 정치, 정말 외면했던 정치가 사랑받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먼 사람들 일, 또 힘센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정치로 만들겠습니다. 늘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때 그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평상시에도 늘 경청하고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희망을 절대 꺾지 않고 정치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기대 무너뜨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 재난 기본소득 기부 등 훈훈한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